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맘때가 제철인 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굴들이 정말 먹음직스럽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굴을 먹을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고 또 어떤 음식과는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아시나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굴이 몸에 좋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굴을 먹을 때 이것저것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까 해요. 먼저 굴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아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은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60 중반이신데 항상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연 수치가 많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굴을 자주 드시라고 권했대요. 석 달 정도 꾸준히 굴을 드셨더니 확실히 기운도 나고 감기도 덜 걸리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굴에는 아연 외에도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타우린은 피로회복에 정말 좋고요.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술자리가 있는 날 굴을 먹으면 다음 날 숙취가 덜하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 철분도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요. 비타민 B12도 풍부해서 신경계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굴도 뭐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잘 맞아서 영양 흡수도 잘 되고 맛도 더 좋아지는데 어떤 음식과는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먼저 굴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레몬이에요. 굴집에 가면 항상 레몬을 같이 주잖아요. 이게 그냥 맛 때문만은 아니에요.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굴의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철분은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은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레몬의 구연산이 굴의 비린내를 잡아주면서도 신선함을 더해줘요. 무엇보다 레몬의 산성이 혹시 모를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생굴을 먹을 때는 꼭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굴에 레몬 반 개 정도를 통째로 짜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상큼한 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해줘서 정말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 궁합이 잘 맞는 건 무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굴무침 하실 때 꼭 무를 넣으시잖아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굴은 단백질이 많은 식품인데 무의 소화 효소가 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게다가 무는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굴의 따뜻한 성질과 균형을 맞춰줘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걸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C도 굴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편하게 해줘요. 제가 자주 해먹는 요리 중에 굴무밥이 있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무를 작게 깍둑썰기해서 밥 지을 때 굴이랑 같이 넣어주면 되거든요.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이에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마늘이에요. 굴 요리에 마늘이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마늘은 굴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균 작용을 해서 굴을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식중독 위험을 줄여줘요. 그리고 마늘은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굴의 타우린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굴을 구울 때 마늘을 송송 썰어서 같이 올려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네 번째는 미나리예요. 굴전을 부칠 때나 굴국을 끓일 때 미나리를 넣으면 향도 좋아지고 맛도 개운해지잖아요.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난 채소예요. 굴처럼 바다에서 나는 식품은 간혹 중금속이나 불순물이 있을 수 있는데 미나리가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미나리는 또 간 기능을 개선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굴의 타우린도 간에 좋지만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미나리에는 비타민 O와 C도 풍부해서 굴의 영양 흡수를 돕고 항산화 효과도 높여줘요. 다섯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굴 요리의 단골 친구죠. 생강이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줘요. 특히 생굴처럼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을 때 생강을 곁들이면 배가 차가워지는 걸 막아줘요. 저는 겨울에 굴국을 끓일 때 생강을 꼭 넣는데요. 생강을 넣으면 국물 맛이 훨씬 깔끔해지더라고요. 생강이 항균 작용도 있어서 굴의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생굴을 먹을 때도 생강채를 곁들여 먹으면 좋아요. 여섯 번째는 쑥갓이에요. 굴전골이나 굴샤브샤브를 할 때 쑥갓을 넣으면 향긋한 향이 정말 좋잖아요. 쑥갓은 비타민 E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눈 건강에 좋고요.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요. 굴의 아연과 쑥갓의 비타민 E가 만나면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아요. 쑥갓은 또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걱정이 많잖아요. 굴에도 칼슘이 있지만 쑥갓을 함께 먹으면 칼슘 섭취를 더 늘릴 수 있어요. 쑥갓의 독특한 향이 굴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입맛도 돋워줘요. 7번째는 두부예요. 순두부찌개에 굴을 넣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굴은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이 더 완벽해져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부의 칼슘과 굴의 아연이 만나면 뼈 건강에도 좋고요.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줘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는 식품이라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8번째는 달걀이에요. 굴전을 부칠 때 달걀을 쓰잖아요. 달걀과 굴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해요. 달걀의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굴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절해줘요. 굴에도 콜레스테롤이 있지만 건강한 콜레스테롤이고 달걀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달걀의 비타민 D가 굴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요. 두 식품 모두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건강에 좋아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굴달걀찜 같은 요리도 영양 만점이에요. 9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과 굴은 색깔도 예쁘게 어울리지만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조합이에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굴의 아연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특히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 당근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굴을 먹고 나서 소화를 도와줘요. 굴밥을 할 때 당근을 작게 썰어서 같이 넣으면 영양도 좋고 색감도 예뻐서 식욕도 돋워줘요. 당근의 단맛이 굴의 감칠맛과 어우러져서 맛도 좋아요. 10번째는 브로콜리예요. 요즘 건강식으로 굴과 브로콜리를 함께 볶아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고 칼슘도 풍부해요. 항암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고요. 굴의 아연과 브로콜리의 비타민C 그리고 설포라판이 만나면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아요. 특히 암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굴과 함께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11번째는 청경채예요. 중국 음식에서 굴소스 요리할 때 청경채를 자주 쓰잖아요. 청경채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채소예요. 굴과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에 아주 좋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청경채는 소화도 잘 되고 담백해서 굴과 함께 먹기에 좋아요. 비타민 O와 C도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굴과 청경채를 마늘과 함께 볶으면 정말 맛있는 반찬이 돼요. 12번째는 표고버섯이에요. 굴전골이나 굴밥에 표고버섯을 넣으면 감칠맛이 배가 되잖아요. 표고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D의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이 들어있어요. 햇볕을 쬐는 표고버섯은 비타민 D로 전환돼서 굴의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굴의 아연과 만나면 면역 기능이 더욱 강화돼요. 표고버섯은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13번째는 팽이버섯이에요. 굴국이나 굴전골에 팽이버섯을 넣으면 식감도 좋고 국물 맛도 시원해지죠.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우리 나이 들면 체중 관리가 어려운데 영양은 챙기면서 칼로리는 낮춰야 하잖아요. 팽이버섯에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 굴의 영양은 그대로 챙기면서 칼로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14번째는 배추예요. 굴김치 드셔보셨죠? 김장철에 굴을 넣어서 김치를 담그면 감칠맛이 정말 좋아요. 배추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발효되면 유산균이 생겨서 장 건강에 좋아요. 굴의 영양과 배추의 유산균 그리고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면역력 강화와 소화 건강에 아주 좋아요. 굴배추전도 별미예요. 배추를 데쳐서 굴과 함께 전을 부치면 속이 편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에요. 자, 이제까지 굴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굴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홍시와 감이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굴 먹을 때 절대 감을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속설이 아니에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굴의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되면서 소화가 안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굴회를 드시고 후식으로 홍시를 드셨는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셨대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굴과 감을 같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래요. 탄닌이 철분 흡수도 방해하고 위장에 부담을 줘서 폭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떫은 맛이 강한 단감이나 홍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굴을 먹은 날은 최소한 2~3시간은 지나고 나서 감을 드시는 게 좋아요. 가을철에 굴도 제철이고 감도 제철이라서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꼭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두 번째는 옥수수예요. 의외죠? 옥수수가 왜 안 좋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옥수수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피트산이 굴의 아연 흡수를 방해해요. 굴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연 섭취인데 옥수수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옥수수는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더딘 편이에요. 굴도 단백질이 많아서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데 둘을 같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건강식으로 유명하지만 굴과는 궁합이 안 맞아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수산이 굴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 되어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수산칼슘은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신장결석이나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시금치와 굴을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도 방해받고 결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시금치를 드실 거면 굴과는 다른 끼니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땅콩이에요. 땅콩도 피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트산은 아연 흡수를 방해해요. 게다가 땅콩은 지방이 많아서 소화가 느린 편이에요. 굴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요.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굴과는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생굴을 먹을 때 땅콩 안주를 함께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녹차예요.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식사 후에 녹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굴을 먹고 나서는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녹차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간만큼은 아니지만 탄닌이 굴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굴을 먹고 나서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정도가 좋아요. 녹차를 꼭 마시고 싶으시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홍차나 우롱차도 마찬가지예요. 차 종류는 대부분 탄닌이 들어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이에요.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유의 칼슘이 굴의 철분이나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칼슘과 철분, 아연은 같은 흡수 경로를 쓰는데 칼슘이 우선적으로 흡수되면서 다른 미네랄 흡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치즈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굴그라탕 같은 음식이 있긴 하지만 영양 흡수 면에서는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굴을 먹을 때는 유제품을 피하고 유제품을 드실 거면 다른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콩류예요. 콩에도 피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검은 콩이나 완두콩 같은 것들이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좋은 식품이지만 굴과 함께 먹으면 아연 흡수가 방해받아요. 굴밥에 콩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영양학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콩을 드시고 싶으시면 굴이 아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콩나물은 발화 과정에서 피트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괜찮은 편이에요. 여덟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고 소화가 느린 음식이에요. 굴도 단백질이 많아서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데 둘을 같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어요. 고구마는 또 칼륨이 많은데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굴에도 미네랄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고구마를 드시고 싶으시면 굴과는 다른 끼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는 술이에요. 굴과 소주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굴도 단백질이 많아서 간에서 대사해야 하거든요. 둘을 같이 먹으면 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요. 특히 생굴에는 세균이 있을 수 있는데 술을 마시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술을 마시면 판단력도 흐려져서 상한 굴을 먹을 수도 있고요. 굴을 드실 때는 술보다는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게 좋아요. 열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당분이 많고 산성이에요. 굴에 칼슘을 녹여서 흡수를 방해하고 인산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돼 버려요. 탄산음료는 또 뼈 건강에도 안 좋고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우리 나이에는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굴처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탄산음료로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건 아깝잖아요. 굴을 먹을 때는 물이 최고예요. 11번째는 밀가루 음식이에요. 특히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밀가루 음식이요. 굴전은 괜찮은데 왜 밀가루가 안 좋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과도한 밀가루 섭취가 문제예요. 밀가루는 피트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튀김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은 소화가 어렵고 굴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돼요. 굴전 정도는 괜찮지만 굴을 먹으면서 튀김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12번째는 과도한 양의 곡물이에요.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물은 건강에 좋지만 굴과 함께 많이 먹으면 피트산 때문에 아연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건 피하세요. 흰 쌀밥보다는 통곡물이 영양가가 높지만 굴을 먹을 때는 흰 쌀밥이나 잡곡밥 정도가 적당해요. 피트산 함량이 낮아서 굴의 영양 흡수를 덜 방해하거든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실제로 굴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제가 지난 몇 년간 굴을 먹으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굴을 고를 때 주의사항이에요. 신선한 굴을 골라야 식중독 위험이 없어요. 굴을 살 때는 껍데기가 단단하게 닫혀 있고 두들렸을 때 소리가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해요. 벌어져 있거나 냄새가 이상한 굴은 절대 사지 마세요. 생굴을 먹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저는 생굴을 먹기 전에 항상 레몬즙을 충분히 뿌리고 생강채도 함께 먹어요. 그리고 생굴은 신선도가 생명이니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는 게 중요해요. 굴을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껍데기째 보관할 때는 평평한 쪽이 아래로 가게 놓으면 굴이 오래 살아있어요. 까놓은 굴은 소금물에 씻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되는데 이틀 안에 먹는 게 좋아요. 굴을 조리할 때는 위생이 정말 중요해요. 손을 깨끗이 씻고 도마와 칼도 깨끗하게 소독해야 해요. 굴을 씻을 때는 무즙에 씻으면 불순물이 잘 제거되고 비린내도 없어져요. 소금물이나 레몬물에 씻어도 좋고요. 가열해서 먹을 때는 충분히 익혀야 해요. 굴국을 끓일 때는 굴이 오그라들면서 가장자리가 말리면 익은 거예요.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히는 게 중요해요. 저는 보통 끓는 물에 굴을 넣고 3분 정도 끓여요. 굴전을 부칠 때는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좋아요. 너무 센 불에 빨리 익히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을 수 있어요. 굴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면 잘 익은 거예요. 양념은 간장이나 초고추장을 곁들이면 맛있어요. 굴밥을 할 때는 밥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굴을 넣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넣으면 굴이 너무 익어서 질겨져요. 밥물이 거의 다 졸아들었을 때 굴을 올려놓고 뚜껑을 덮어서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딱 좋아요. 이제 계절별로 굴 먹는 법을 알아볼게요. 굴은 사계절 먹을 수 있지만 제철이 따로 있어요. 흔히 알파벳에 아자가 들어가는 달, 즉 9월부터 4월까지가 굴의 제철이에요. 특히 겨울철 굴이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요. 겨울에는 굴이 산란기를 준비하면서 살이 통통하게 올라요. 이때 굴국이나 굴전골, 굴밥 같은 따뜻한 요리로 먹으면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거든요. 저는 겨울에 굴국을 자주 끓여 먹는데 미나리와 두부를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봄에도 굴이 좋은데요. 이때는 약간 맵싸름한 맛이 있어요. 봄 굴은 생굴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좋아요. 굴전이나 굴튀김으로 먹으면 맛있어요. 봄나물과 함께 굴비빔밥을 해 먹어도 좋고요. 여름에는 굴이 산란기라서 맛이 떨어지고 식중독 위험도 높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굴을 피하는 게 좋아요. 꼭 먹고 싶으시면 반드시 가열해서 드시고 생굴은 절대 먹지 마세요. 여름에는 다른 해산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가을이 되면 다시 굴이 맛있어져요. 특히 10월, 11월 굴이 정말 좋아요. 이때부터 김장 준비도 하잖아요. 굴김치를 담그기에 딱 좋은 시기예요. 가을 굴은 단맛이 강해서 생굴로 먹어도 맛있어요. 이제 연령대별로 굴 섭취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리 같은 50대, 60대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굴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더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식중독 위험도 없고요. 하루에 굴을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56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아연이 과다 섭취되어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아연을 너무 많이 먹으면 굴이 흡수가 방해받고 면역 기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염분 조절에 신경 써야 해요. 굴 자체는 염분이 낮지만 굴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에 염분이 많을 수 있거든요. 저염 간장을 쓰고 소금도 적게 넣는 게 좋아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굴을 너무 자주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굴에 단백질과 미네랄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병원에서 단백질 제한을 받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고 드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굴에 요오드가 들어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요오드 섭취를 조절해야 하거든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굴을 조심해야 해요. 굴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요산으로 변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통풍이 있으시면 굴을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드세요.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은 생굴은 피하고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굴의 영양이 태아나 아기에게 좋기는 하지만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가열해서 드세요. 그리고 신선한 굴만 드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먹지 마세요. 이제 굴 알레르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굴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 굴을 드시는 분이나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분은 소량부터 먹어보세요. 두드러기나 가려움,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굴을 먹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면 식중독일 수 있어요. 경미하면 물을 많이 마시고 쉬면 되지만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가야 해요. 특히 고열이 나거나 심한 구토가 있으면 빨리 치료받아야 해요. 이제 실생활에서 유용한 굴 요리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자주 해먹는 간단한 굴 요리예요. 굴무침인데요. 굴을 소금물에 씻어서 물기를 빼고 무채를 썰어서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소금으로 양념해서 버무리면 돼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어요. 굴국도 쉬워요. 물을 먼저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이세요. 끓으면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요. 마지막에 굴과 미나리를 넣으면 끝이에요. 생강 한 조각 넣으면 비린내도 없고 맛도 깔끔해져요. 국물이 시원하고 영양 만점이에요. 굴밥은 더 쉬워요. 밥을 평소처럼 찢다가 물이 거의 다 졸아들면 굴을 올려놓고 뚜껑을 닫아서 뜸을 들이면 돼요. 밥이 다 되면 간장에 참기름, 깨소금 넣어서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김 구워서 같이 먹으면 최고예요. 굴전은 밀가루와 달걀만 있으면 돼요. 굴에 밀가루를 살짝 묻히고 달걀 푼 거에 담갔다가 부치면 돼요.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포인트예요.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굴찜도 좋아요. 찜기에 굴을 넣고 청주를 약간 뿌려서 찌면 돼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굴의 고소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간단하면서도 영양은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굴을 먹을 때 알아두면 좋은 민간요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옛날 어른들은 굴을 먹고 체했을 때 매실차나 생강차를 마셨대요. 소화를 돕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굴을 먹고 비린내가 입에 남으면 사과를 먹거나 녹차를 마시면 좋아요. 아까 녹차를 굴과 함께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는 괜찮아요. 입 냄새도 없애주고 입안도 깨끗해져요. 굴을 먹기 전에 우유를 한 잔 마시면 위벽을 보호해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영양 흡수 면에서는 좋지 않으니 추천하지 않아요. 차라리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낫고 식사 전에 가벼운 샐러드를 먹어서 소화를 준비시키는 게 좋아요. 굴을 먹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면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게 좋아요. 바로 눕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 소화에 방해가 되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소화를 도와주세요.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굴과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해 볼까요? 굴과 잘 맞는 음식은 레몬, 무, 마늘, 미나리, 생강, 쑥갓, 두부, 달걀, 당근, 브로콜리, 청경채, 표고버섯, 팽이버섯, 배추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굴의 영양 흡수를 도와주고 맛도 좋아지게 해줘요. 반대로 굴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홍시와 감, 옥수수, 시금치, 땅콩, 녹차, 우유와 유제품, 콩류, 고구마, 술, 탄산음료, 과도한 밀가루 음식, 너무 많은 통곡물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굴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에 부담을 주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선한 굴을 골라서 위생적으로 조리해서 적당량만 먹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고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계절을 잘 따져서 제철 굴을 먹고 자신에게 맞는 조리법으로 먹으면 굴의 영양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생굴이 부담스러우면 익혀서 드시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 나이가 되면 먹는 것 하나하나가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제대로 알고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에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